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밤까지, 늦게까지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잠깐 해가 떴는데 구름하고 구름 사이에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저께 농장에 여러 군데를 한 바퀴 삥 들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베란다나 집에서 키우는 다육이들 못지않게 농장에도 아주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취미생활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다육맘님들은 그래도 조금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았다고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 베란다에서 키우는 제 다육이들 중에서 원인 모르게 이유를 모르고 있는 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한답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 병,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또 치료 방법은 없는지 예방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공유를 할까 생각하고 드디어 저희 베란다에서 올여름에 처음으로 깍지가 보였습니다. 1차적으로요. 자, 요거 아담, 제가 어제 영상에 이 아담이 뿌리가 흔들리고 해서 이게 뽑혔다라고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제 분갈이를 해주려고 안으로 들어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깍지가 생겼더라고요. 어젯밤에 급해서 약을 살충제를 골고루 뿌려준 상태고요. 자, 뿌리 확인까지 하느라고 제가 뽑아서 밑에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일단은 뿌리에는 깍지가 없었는데 그 지저분한 그 죽은 뿌리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서 제거를 깨끗하게 하고 약을 살포를 하고 밑에 하엽 낀 것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과 입장 사이에 요 꽃 모양이 있는 입장 사이에 그 하얀 벌레는 아니고요. 솜깍지라고 하죠. 솜 뭉치처럼 입장과 입장 사이에 하얗게 끼어 있는 게 한 두세 군데 있었어요. 요 생장점 주변 간 입장으로 있었고 또 요 하엽이 좀 많이 제거를 했는데요. 요 꽃 얼굴 작은 꽃 얼굴 사이에 그 목대 입장하고 목대 사이 있죠. 여기 요 목대 사이에 그 하얗게 손뭉치처럼 그렇게 끼어 있는 거를 두세 군데 발견을 하고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해엽자기도 하고 살충제를 전부 뿌려준 상태로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회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깍지벌레를 베란다에서 경험하는 게 약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엊그저께 키핑장에서도 아주 딱 하나 무슨 하얀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창 이파리에서 하얗게 보여가지고 그것도 이웃님이 발견해서 언니 이거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살충제를 뿌려주고 이틀 동안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깨끗한 상태인데 그것도 제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란다에서 제가 근 2년 만에 처음 깍지벌레를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방제를 한다고 해도 이 약이 뭐 농약을 쓰든 친환경제를 쓰든 100% 완벽하게 커버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그동안은 유지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 깍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요즘 날씨가 이 깍지벌레가 물론 건조해서도 생기지만 습해서도 많이 생기거든요. 축축하고 습하고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도 깍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분갈이 하고서 천물을 주고 난 다음에 좀 흔들리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뭐 자리 잡겠지 하고 제가 조금 미뤘던 게 탓인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발견해서 이 상태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다시 재발병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약을 뿌려주고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이렇게 말렸다가 심어주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베란다에서 조금 그동안 조금씩 병증을 보여서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던 아이들을 오늘 조금 모아봤어요. 자, 요게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드로잉입니다. 뭐 이렇게 초록이로 빠졌고 이렇게 웃자람이 살짝 보이고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입장에 이렇게 상처가 보인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약간 안쪽에 있었는데
이 병증이 멈춰가지고 지금 바깥쪽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입장이 자라면서 요 상처 자국도 지금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 처음 발견했을 때 화상이라든가 약해라든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뭐 반반이에요. 근데 원인을 진짜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겠고, 여기다가 제가 그 살균제도 뿌려주었고 살충제도 한 번씩 뿌려주었고요. 그 소독약도 한 번씩 발라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이게 번지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이 상처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 또 요렇게 여기도 있죠.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짐작도 못한답니다. 제가 볼 때 화상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상은 이 햇빛이 보여주는 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화상을 입거든요. 거의 다 입장이. 그렇지 않고 이 약해 같은 경우에는 이 생장점 둘레로 약이 고였던 자리에 생기는데, 지금은 이게 약해일 가능성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입장에 딱쟁이처럼 생기는 증상을 보이는 다육이들이 있다라는 댓글이 한번 올라와 가지고 그 원인을 같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또 있어요. 제가 샤롤로즈가 베란다에서 예쁘게 물드는 가을에 원래의 자기 빛깔로 물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고집으로 이렇게 치마를 두르고 웃자라고 로켓이 이렇게 위로 솟는다 하고 매번 보여드리면서도 진짜 키핑장에 안 데려가고 집에서 한번 예쁘게 키워보겠다 하고 고집스럽게 데리고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치마 두르고 웃자란 거는 가을 햇빛에 나가서 달달 달구면 다시 원래의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그냥 내비두고 내려앉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하고 저도 스스로 위로를 하며 그렇게 지냈는데, 자, 이 아이 입장을 오늘요, 제가 이 아이가 하엽이 많이 졌더라고요. 이 목대가 황 드러나도록 하엽 제거를 해주었는데요. 어마무시하게 하엽이 있었습니다. 소쿠리에다 이만큼을 받아놨는데요. 요거가 요 샤롤로즈 몸 하나에서 전부 나온 하엽이에요. 그동안 제가 관리를 진짜 소홀하게 했구나라고 리치기도 했지만, 자, 이 아이 입장을 보시면은요, 요 새로 나온 건강한 입은 괜찮아요. 근데 원래 있던 얼굴 중에서 요렇게 하얗게, 요거요, 깍지도 아니고요, 그냥 무슨 상처 같아요. 그런데 보통 상처는 아까 드로잉처럼 까맣게 보이는데, 요거는 하얗게 요렇게 뺑 둘러서 입장에 요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제가 모르는 약해였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약해로는 화상처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맣게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얗게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얼굴 두 개가 다 그래요. 요렇게 상처가 생기고 딱쟁이가 생기면서 요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더 이상 퍼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요렇게 뺑뺑 둘러서 제가 안 본 사이에 요렇게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원인을 전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려고 이것저것 뒤져 보아도 요런 증상을 보이는 사진이 올라왔다든가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입장을 떨구거나 뭐 무르거나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건강한 잎이고 단단하고 물 반응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생겨서, 그리고 또 위에는 괜찮고 밑에도 괜찮고 중간에서 이렇게 싹 생긴 게 이게 이상하죠. 이 한 줄로 라인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이 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키핑장에 데려다 놓고 좀 햇빛과 바람을 좀 쐬어주고 하려고 한답니다. 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했어요. 살충제도 해주고 살균제도 몇 번씩 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다만 못한 게 제가 햇빛이 부족해서 햇빛에 좀 내놓고 햇빛 치료? 뭐 그런 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여의치 않아서 그걸 못했다는 거 그거뿐인데, 이게 원인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육이 키우면서 이런 현상은 또 처음이거든요.
아까 그 샤롤로즈 증상 같은 것도 처음이고 드로잉 같은 증상은요 그래도 해마다 한두 개씩은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퍼지거나 악화되거나 그런 기미가 없었고 하엽이 지고 가을 되면 또 예뻐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히 뭐 그런 것도 있겠지 하고 관심 없이 보냈는데 요거는요 제가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키우는 홍해라는 아이랍니다. 비를 연거푸 맞고 물이 과해서 약간 이렇게 웃자라고 한 건 있어요. 진짜 이제는 웃자란 거는 제가 걱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지금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뭐 웃자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가을에 다져지면 다시 예뻐지니까 라고 화상이나 웃자람은 뭐 애교다 무너져 내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웃자라거나 뭐 그런 거는 감수를 하고 키우려고 하는데요. 요거 요렇게 입장이 패이는 듯이 딱쟁이가 앉으면서 요렇게 꺾이면서 하얗고 까맣고 요 아이도 약간 샤를로즈처럼 하얗죠. 요렇게. 근데 요거는 또 요쪽은 또 까매요. 까매가지고 온폭 패였어요. 온폭 패여갖고 이게 제대로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봤을 때는 제가 무슨 애벌레가 이렇게 파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지나갔어요. 여기도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도 까맣게 이렇게 생겼어요. 온폭 패였어요. 이것도 화상이나 약해는 아니고 애벌레가 이렇게 파먹고 간 자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라리 애벌레 피해라고 한다면 뭐 벌레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뭐 어떤 분 말 맞다나 벌레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벌레가 식물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려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벌레 피해가 아니고 병이라면 이걸 치료할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방법이 상당히 궁금해요. 근데 해마다 이게 한두 개씩 있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쪽 입장도요. 약간 여기도 이렇게 생겨서 벌레가 파먹을 자리는 약간 기형처럼 입장이 구부러지면서 일으키는데 이게 입장이 떨어지거나 저도 한번 띄워보려고 보기가 싫어서 띄워보려고 했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물 반응도 하고 이번에 비를 맞고도 이렇게 물을 탱탱하게 먹고 그렇거든요. 제 짐작으로는 요거는 애벌레가 이렇게 군데군데 다니면서 좀 파먹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의 원인을 똑같이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애벌레 피해가 아니고 다른 병증으로 인한 피해인 거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육생활 하면서 모든 병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요거는 일단은 제가 안심하기에는요. 그 옆에 주변에 다른 다육이가 많이 있는데도 요 아이 하나만 그래요. 그리고 뭐 퍼지거나 옮기거나 더 악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느긋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요, 뭐 아프거나 병증은 아니에요. 병증은 아닌데 저도 이 버클리금 여름을 나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 버클리금 때문에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밑에 반그늘에 내려놨다가 막 요리조리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답니다. 이 버클리금이 여름을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데려올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의외로 건강하고 착하고 괜찮은데 그 선입견으로 미리 이론적으로나 남에게 들은 그 정보로 인해서 이 아이를 약간 과잉 보호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아이에게 여름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잎 색깔이 약간 노루투틱하게 그러면서 하엽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는데 햇빛이 부족해서 그러나 하고 올려놨다가 또 노랗게 이렇게 색이 변하면 또 너무 뜨거워서 그러나 하고 또 밑으로 내려놨다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구가 이만큼 컸습니다. 올여름을 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힘들어 하겠지만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가을에 예뻐지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레드베리가 날라와 가지고 입장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라는데요.
오래되었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자라게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있답니다. 이 아이가 빨갛게 물이 들으면 이 버클리금하고 또 예쁜 모습이지 않나 싶어서 그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아주 부푼 꿈을 안고, 자, 요거 청옥이에요. 청옥을 제가 거리대 밑에 아래 다이서 그 망에다가 내어놓고 키우는데요. 비를 연거푸 맞추고 햇빛을 못 보니까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쫙 벌어졌어요. 근데 아주 물 반응을 하고 병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핑크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이 청옥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달궈지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늦가기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첫 번부터 여름을 만나가지고 제 맘대로 안 되고 이것이 제 멋대로 이렇게 큰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고집으로 베란다에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으로 제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올여름은 진짜 안 되고요. 키핑장으로 지금 보내야 될지 베란다에서 계속 키우면서 한번 만들어 볼지 이걸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번 베란다에서도 만들어 볼 것인지 키핑장에 가서 예쁜 모습으로 건강하게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키울 것인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원인 모르게 병증을 앓고 있는 요런 다육이, 일단은요 요것도 키핑장에 데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요건 아파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요 신발 짝꿍이 지금 키핑장에 가 있거든요. 치서성에 담아져서 가 있는데 이 신발 짝꿍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한참 헤매다가 오늘 시래기에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각각 다 제 짝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짝을 일단 맞춰주려고 키핑장에 데려가려고 하고요. 요 드로잉은 그냥 거리대에서 그럭저럭 한번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요 샤를로즈도 농장에 데리고 갈 거예요. 요거 자신 없어요. 진짜 이러다가 애 망치고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한 엄마의 고집으로 애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샤를로즈도 일단은 키핑장에 가서 예쁘게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병증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한답니다. 요거는요 당분간 집에서 격리치료 말리고 맨 밑에서 격리시켜서 그 깍지 증상이 전혀 없을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자, 올여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한참 보내고 있어요. 이제 아직도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 또 이 장마가 지나면 폭염이 또 있을 거고 또 한바탕 올해는 아직 태풍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태풍도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고비가 한두 번은 더 남아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다육이들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말씀만 드리면 초보 다육맘님들께서 미리미리 또 일찌감치 포기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웃님들께서 댓글로 주시는 게 웃자라거나 뭐 화상을 입었거나 괜찮다, 무너져 내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너져 내리는 아이들이 있어도 그 개수에 비하면 제가 베란다에서 키핑장에서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일단 베란다에서 키우는 제가 매일 영상에서 담아드리는 그 숫자에 올여름 피해가 요 정도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거는 의례적으로 있는 다육생활의 한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아픈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희망을 접거나 가을에 진짜 환상적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모습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키핑장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